반갑습니다. 2024-25 대입 전형의 특징과 대비에 대해서 안내하게 된 무고고등학교 교사 한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을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입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두렵거나 낯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힘내어서 알아보자는 뜻으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학 입시에 대한 용어 등을 비롯한 기본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요. 2학년 학생 중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나 구체적인 입시, 지역별 입시 상황을 알고 싶은 친구들은 또 이어지는 다른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대학 대입 전형 2회 입문편, 그리고 2023-25 대입 전형 2회 수능 체제, 학생부 위주 전형 준비, 나를 성장시키는 진학 준비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 진학 준비에 앞서서 우리는 대학과 나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이 사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1900년도에 뉴욕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뉴욕의 거리에는 주로 말이 움직이고 차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차가 한 대 정도 다니는 분위기인데 불과 13년 후에는 이 같은 거리에 차들이 주로 교통수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센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로까지도 차와 차, 그리고 차와 여러 기호들, 여러 센터의 움직임까지 판단하면서 많은 기능들이 함께 사물 인터넷, 초연결 사회가 도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변화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력, 협업, 융합적 사고력 또 함께 성장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뇌도 역시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뇌세포에서 많은 연결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초연결 사회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청소년기에 정말 뉴런이 서로 연결망을 형성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는 쓸모가 없어서 제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학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는 자기 긍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학을 준비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학의 준비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나와 우리 사회 모습에서 역량이 중요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의 조건이 과거에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대학 출신자인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현재는 무엇을 할 줄 아는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라고 이야기되는 미래에는 어떤 조건이 취업에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OECD에서 미래 학습자가 가져야 할 기능으로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이해력, 디지털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미래 역량 4C로 창의력, 의사소통, 그리고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학의 결과를 떠나서 이런 역량을 고등학교 생활 과정에서 함께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결과를 만들고 대학을 나와야만 나의 진로, 나의 인생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성장했던 초등학교, 고등학교 생활 모두가 나의 삶에 많은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또래와 사회화를 이루고 그리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성장하는 시간이 함께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지, 대학 진학과 전공 공부가 정말 필요한지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나갈 숙제처럼 생각을 해주시고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여러 과들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공간인데요. 그 여러 과들에서 유사한 계열을 묶어서 단과대학 또는 계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학과나 계열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대학을 내가 진학을 결정했다면 대입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학하는 연도는 혹시 몇 년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몇 년도에 입학을 하게 될까요? 네, 각각 2024년, 25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학하게 되는 그 해당 연도에 대해서 대입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연도에 대한 생각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2024년 대입, 고등학교 1학년은 2025년 대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4-25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2023 대입을 보고 우리가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학생들 그리고 어머니 이 내용을 같이 보고 있는 어머니들은 2023년 대입이 2022년 즉 올해 작년에 진행되었던 대입에 비해서 올해 대입의 수능 정시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수능 정시가 더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아닙니다. 전국 상황으로 보면 수능 정시는 더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됐는지 차차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안내 지침서 같은 게 오늘 제가 계속 소개를 할 건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되는 내용에서의 질문의 답은 자기가 가고 싶은 희망하는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고 물으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대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사실은 대입이라는 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알게 되면 대입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핵심 역량 그리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2015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으로는 공통 과목을 도입하고 그리고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입에 반영됩니다. 특히 진로 전공에 대한 탐색과 노력의 정도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이제부터 대학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거든요. 특히 2023년 대입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살펴본다고 합니다. 수능 역시 과목 구조가 좀 변했죠. 국어, 수학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합쳐진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탐구 영역도 사회, 과학의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변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학 입학 전형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하나씩 어려운 용어에 대한 벽을 조금 이렇게 허물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나를 이루고 있는 친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다양한 역량들이 있는데요. 그 역량 중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등이 있는데요. 나에게도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여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지능 중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학교의 탐구를 같이 학문을 수행하고 싶은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저울질한다는 의미로 전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언어나 논리 이런 학습과 관련된 역량의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형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실기 실적과 관련된 전형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 모든 내용을 합쳐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전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나 친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대학만으로 친구와 내 모습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내가 꿈을 가지고 진로의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대학에 대한 선발 규칙을 잘 알아야지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대입 전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겁니다. 크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입 전형은 네 가지의 형태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다른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교과 위주로 하면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을 50% 이상 반영하면 논술 전형,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중심으로 보면 수능 전형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결된 세 가지 전형은 주로 수시에서 적용되고요. 수능 위주 전형은 정시에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친구나 어머니들 중에 이 용어에 대해서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내가 어느 정도의 학교 내신 성적 아니면 학교 생활 비교과 영역까지 포함한 종합 전형의 준비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 제시한 수능의 기본 한선을 넘지 못하면 합격이 되지 않는 합격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 5 이내 이런 제시가 되어 있다면 4개 영역 중에 국어나 영어 2개 영역이 합쳐서 5등급 안에 들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시, 정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수시와 정시를 비롯하여 원서를 언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3학년 2학기 과정을 우리가 기점으로 수시로 전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수시 모집이 있고요. 3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정해진 기간으로 모집을 진행하면 정시 모집입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은 3학년 2학기 전형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3학년 9월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근데 그 수시 모집은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진행되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런 내용으로 수시 모집 전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 원서를 쓸 때는 전형 수를 6번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즉 부산대에 내가 교과 전형을 하나 쓰고 기계공학과에 종합 전형을 쓴다. 그러면 나는 전형을 두 개의 전형 카드를 쓴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남은 거는 4개의 전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형 수를 제한을 해서 학생들이 신중하게 내가 갈 대학 학과를 이제 정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시의 경우는 가, 나, 다 군별 1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형수를 제한을 했지만 복수 전형에 대해서 제한이 예외된 대학이 있습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 공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원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울산은 울산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진행되는 유니스트가 복수 지원 제한 예외 대학이므로 우리가 전형 6개를 쓰고 하나 더 활용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켄텍이라고 작년 2022년에 새로 개교한 대학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리고 3학년 9월에 내가 원서를 쓰는데 어떻게 원서를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준비해서 쓸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이런 대입 정보는 미리 예고되도록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입 정책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학 전체가 모여져 있는 대교협에서 기본 사항을 정하고 각 대학에서 우리 대학은 이런 학과에서 이런 인원수로 뽑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중요하다고 몇 번 질문한다고 했죠.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임의 법칙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대입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대입의 기본사항은 이렇습니다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2023년 대입을 치르게 되는 학생들은 고2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여러 내용들을 각 대학에서 발표를 했고 이 내용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2, 고1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죠. 대입 정책은 2028년 8월에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 이 대입 정책에 대해서는 그전 선배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구체적인 시행은 어떻게 되지 하는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4월 달 되면 곧 발표 날 거니까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는 그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되고요. 중요한 내용은 고등학교 지금 현재 3학년, 지금 여기가 오타가 됐네요. 고등학교 3학년, 발표는 고2 때 났고요. 현재 고3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 정책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대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입시를 치른 2022년 대입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선생님이 지금 열거한 요 부분들인데요. 모든 게 새로 다 진행된 거예요. 그 중에서 교사 추천서도 폐지되었고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들이 정시 40%로 유도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시키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새로 생겼고요. 지역 대학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요 부분을 이제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하던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안내할게요. 그리고 교육과정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대입에 처음 적용되면서 내신 성적 반영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수능도 선택 과목을 치르는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약학대가 기존에는 대학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피트라는 시험을 치고 선발했던 과정을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서 약학대로 진학할 수 있는 체제가 바뀌어진 게 또 작년 처음이었거든요. 이 모든 결과를 예측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학생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치르는 고3 학생들 그리고 고2, 고1은 이제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보고 우리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한다면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고2 학생부터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학생부 반영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 대학들은 정시 40% 이제 유도가 아니라 40%를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전국대학은 2023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시 비율을 전국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모아보니까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정시 비율을요. 그러면 2024 우리 고2 학생들, 고1 학생들도 정시가 어떻게 될지는 각 대학에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나면 취합이 될 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정시가 늘 거야.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좀 잘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온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정시 쪽으로 좁은 정시 모집 22%로 너무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지금 약학대 모집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재수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고교생들이 수시의 기회를 놓치고 정시로 너무 집중하는 좀 정보의 오류로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정보에 대한 파악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대입 환경은 어떻는지 우리 친구들은 나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약학대나 다른 뭐 진학을 새롭게 생각하는 또 재수생들 이런 분들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대입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입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대학교 3학년은 50만 명인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41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한 7, 8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대학의 전체 모집 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전체 모집 인원은 전문대 포함해서 큰 변화가 없는데 고등학교 학생 수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조금 비선호하는 지역의 대학은 학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들이 가니까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필요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도 대학의 입장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을 하도록 서로가 자기 필요에서 좀 대입이 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인데요. 전체 수능 응시 인원에 비해서 비재학생, 즉 재수생이나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들, 즉 고3 학생을 제외한 비재학생의 비율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3 학생에 비해서 비재학생의 수능 응시 인원이 증가하면서 주로 고득점을 노리고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다 보니까 재학생 입장에서는 나 역시 높은 등급 받기가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쉽지 않은 상황의 환경에 놓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고민하게 되는 수시로 가야 될까? 정시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과연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이 표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에 수능을 쳤던 인원수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2022년 수능을 지역별로 나타냈을 때 수도권 학생들의 응시 인원이 50%나 돼요. 울산 학생들이 10,000명에 비해서 수도권 학생들이 한 25만 명 정도가 넘는 숫자가 시험을 치는데 이 친구들이 모두 좀 수도권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재수생들, 졸업생들의 응시 비율이 30%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등급, 2등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등급은 4%, 2등급은 7%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죠. 1, 2, 3등급 안에 들기가 졸업생들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졸업생 30% 중에서 3등급 제외 4등급, 5등급까지 내려가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로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는 동안 수시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기회도 놓칠 뿐만 아니라 정시의 기회가 1, 2, 3등급 등급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좀 함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능 역시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비롯해서 꾸준히 대비가 필요한 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정시에 합격한 어느 경희대의 그 학교 성적을 나타냈는데요. 그 정시에서의 성적들은 전 과목이 1, 2등급 이내 들어야지 합격선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시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은 경우는 수능 최저 2개 영역 합 5 이내만 들어도 즉 2개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 학교 활동 교과 성적을 준비해도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나의 모의고사 성적이 정시까지 가능한지 보고 여러분들이 수시와 정시의 큰 범주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합격자가 실제로 70%, 60% 대부분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안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정시도 어렵다고 하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현재 나의 현재 상황도 살펴보고 그리고 희망 대학의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고등학교 지금 3학년에 해당하는 거라도 내가 같이 적용된다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준비할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좀 충실하게 준비할지 이런 내용으로 전체 흐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괜찮은 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부산대학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학부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봤더니 학생부 교과로는 뽑는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학부에 내가 부산대 진학을 해야지 하면 교과 전형은 갈 수가 없고 종합 전형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모집 인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선발하는지 수능 최저가 어떻는지 모든 내용을 포함을 한 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인데요. 어디서 알아보느냐?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가도 되고 우리 울산 진학정보센터 진학지원정보센터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2023-24 대입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3 대입에 대해서는 교과 평가를 정시에서도 반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어떤 위계를 가지고 진로와 연계해서 했는지 그리고 교과 성취도가 어땠는지는 교과 평가를 가지고 정시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2023 대입에서는 지역균형도 정시에서의 지역균형도 단계형으로 변경된 것도 있지만 수시에서요 지역균형이 변경된 것도 있지만 정시에서도 지역균형이 신설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균형에서 교과평가를 넣고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평가를 넣는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고3의 내용이고요. 고1 내용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지만 서울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작년에 2021년 7월에 서울대에서 먼저 대입 전형에 대해서 예고한 내용입니다. 학생이 고교에서 공부하는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대학 교육의 기초 소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이라 하더라도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대학의 내용을 함께 보고 준비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이런 과에는 이런 핵심 권장 과목을 수업을 하고 이수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거의 전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과가 있으면 나는 기계공학부를 가고 싶은데 핵심 권장 과목이 뭐로 명시되어 있지 하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학 계열의 경우에 화학2, 생명과학2가 핵심 권장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의예과는 생명과학 1만 권장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마다 우리가 생각한 거에서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된 내용으로 안내가 된 것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는 수능 응시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집단이 이런 과에 대해서는 이전에 서울대에서는 과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과학 2 과목을 꼭 응시하도록 했었는데요. 이제는 2 과목을 꼭 응시 안 해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조합을 1+1을 하면 가산점이 없지만 2 과목을 2개, 1개 하면 가산점을 제시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요. 이런 모집 단위에서는 응시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모집 단위에서는 물리학 2, 화학 2 중에 한 과목이 꼭 응시되도록 안내가 되었으니 이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학생은 또 이런 준비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각 대학별 뭘 봐야 된다고요? 네,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어디서 찾느냐? 우리 울산 진학정보센터 이거는 선생님이 작년에 있는 파일에서 화면을 가져온 건데 지금은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입정보란에 대입자료실에 가면 2023 대입전형 시행계획 전국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대학이 한 파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고2, 고1이지만 3학년 내용을 보고 내가 가는 대학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구나 하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도 상담하는 장면에 여기 파일이 있다고 소개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갑게 이 파일을 잘 활용하더라고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이런 대입 전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깔끔 정리한 내용으로 중요사항을 합쳐놓은 게 있습니다. 수도권 학생, 교과 전형, 그리고 영남권 학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전형 방법이라든지 특수 분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홈페이지 진로진학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내가 대입을 준비해야 될 핵심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학과 대학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전국에 있는 대학을 살펴보니 대입 정책에서 그 내용을 받아오면 학생부가 아주 중요하게 외부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없고 학교 활동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각 학생의 개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때는 자소서나 추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회 통합 전형의 이름으로 수도권에서는 지역 학생들도 수도권 대학을 가능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라는 뜻으로 지역 학생들이 골고루 지나갈 수 있도록 지역 균형 전형을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 대학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울산, 부산, 경남이 됩니다. 그죠? 각 지역 대학에서는 또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진학에 대해서 끌어올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대입 전형은 지역 학생들을 골고루 전형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지역 균형 전형이고요. 우리 각 지역에서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지역 인재 전형이 진행됩니다. 이 전형이 우리 재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방법들, 방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교과 성적 부분에서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통, 일반 선택 이런 과목들은 석차 등급이 적용되고 진로 선택은 성취도 과목이 적용되는데 아무래도 석차 등급이 적용되는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이 교과 성적의 중요성은 또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1학년, 2학년의 성적의 중요성이 좀 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기학과가 첨단학과라든지 약대 이런 등등의 인기학과가 대학에서 개설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학에 들어간 선배들이 또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면서 새로 또 시험을 보고 싶다는 재수생들의 유입도 우리가 대입 환경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의 대입 상황에서 수능이 주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라든지 정시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 준비에 대해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3 대입 전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적용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문이 끝나고 여러분은 기본으로 한 단계 진도가 나가진 겁니다. 자, 2023 대입은 수시가 증가했고 정시가 감소했다고 했죠.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전국 단위에서 보면 수시는 78%로 굉장히 늘었고 정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전국으로 치면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서 서울권 대학은 종합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남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갈 대학 아니면 가고 싶은 지역에 따라서 전형의 요소 비중이 달라지니까 1학년, 2학년 때 그런 전형이 어느 대학에서 어떤 비중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지금 고3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서울 지역은
정시 비율을 높여라는 공고에 따라서 이 공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높아서 종합전형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는 정부의 공고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그리고 논술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도록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시가 좀 줄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권 대학의 주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서울권 대학을 진학 희망을 하는 친구들은 희망대학, 희망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이 조금 높은 친구들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는 것도 선생님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되어 있는 이 전형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되었던 사회통합 전형,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늘리면서 10% 이상은 교과 위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진행하라고 공고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등등등 선생님 몇 개 대학의 전형을 가지고 왔는데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다 이 개념이 지역균형 전형에 속하는 개념이거든요. 교과 위주로 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과 함께 수능 최저를 주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 정도 인원을 좀 추천해 주세요 하는 추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으면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서울권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상태에서 시험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그런 경쟁에서 조금 낮은 상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자격에 대해서 전형을 넣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고3만으로 제한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고3 학생들끼리 나의 내신, 나의 학교 생활을 가지고 서로 견줘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3으로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형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40개 대학이 학생부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을 같이 보는 대학도 있고요. 서류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주로 적용되지만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대학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들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균형 전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교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교과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서류가 같이 반영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가 같이 반영된단 말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여기 경희대처럼 교과와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본다 아니면 교과 플러스 다른 활동까지 본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권 대학에서 주로 치르게 되는 종합전형의 형태에서 교과 비중을 조금 더 늘린 형태로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실히 그리고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탐구 활동을 같이 진행하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 3합 6, 자연계열 3합 7, 의예과는 4합 5 등등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권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은 수능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항상 고려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지역균형 전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고3을 대입을 치른 선배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떤 기본 데이터 없이 이 정도면 될까 어쩔까 하는 생각으로 치렀기 때문에 막연하게 입시를 진행을 하고 원서를 넣고 또 원서를 좀 소모적으로 썼던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2022년 대입의 결과를 파악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고3의 그런 결과를 같이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좀 주어지겠죠. 올해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잘 살펴보길 바라고 어디가에서 7월에 함께 공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전형과 유사한 형태의 교과전형이 진행되는 대학이 많이 있고요. 물론 서울에 있는 또 다른 대학들은 교과전형만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학을 진학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쭉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 삼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 전형을 우리가 활용하면 아주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요. 고3으로 자격이 좀 제한되는 경우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어떤 교과가 반영되는지 여러분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신 1등급, 2등급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비율이 큰 학생부 종합전형도 여러분들이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교과 성취도도 같이 높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고요. 수능 최저도 같이 준비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추후에 선생님이 다시 안내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서울권은 한 번 더 이 종합전형까지 고려해서 준비해야 된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시 비중을 높여서 있기 때문에 40%나 되는 정시 비중에 대해서 수능 전형도 함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쭉 모아 보니까 역시 수능에 대한 준비는 기본이고요. 교과에 대한 준비와 교과 활동이 진학 준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영남 지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남 지역은 교과 전형의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는 지금 올해 고3 학생은 85.5%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수시를 치르게 되고요. 교과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또 종합 전형도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위권 또 성적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면 의외로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대학을 영남권에서도 종합 전형을 통해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특성에 맞는 전공 학과가 준비되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교과 전형과 함께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기 학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의치학 한수 아니면 뭐 이렇게 대학의 특성학과 이런 학과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경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율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전체 비율은 이야기된 대로 수시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울산대의 경우는 수시 모집이 91%예요. 그래서 울산대는 정시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시에서는 누구도 편하게 갖는 것 같지만 정시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괜찮은 친구도 울산대 정시에서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대학들은 국립대들이에요. 국립대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다른 영남권 대학에 비해서 그 수시 모집 비율 못지않게 정시 모집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라든지 정시를 고려하면 수능의 영향력도 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도권에 대비해서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울산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해당될 수 있는 지역 인재는 부산, 울산, 경남권에 해당하는 대학의 지역 인재로 우리가 전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에 교육부 발표에서는 지방대학 의학 간호 계열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열 쪽 의학 계열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은 특히나 우리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니스트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교육부 산하의 대학이 아니라 과기원 산하의 과학기술원으로 과학부 산하의 대학이기 때문에 울산 지역
지자체, 울산 지역 시청과 연계하여 울산 지역 소재 고교 출신자와 거주자에 대해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의 경우는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는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산대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2명, 지역인재로 5명. 근데 종합 전형은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참고해야 될 상황이겠죠. 부산대 기계공학과에 관심이 많은데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모두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의예과와 약학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의예과 약학과를 봤더니 교과 전형, 다른 타 시도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로만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지역인재, 우리 지역 학생들로만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지역인재, 논술 지역인재, 게다가 정시에서도 정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집 인원이나 모집 학과가 어떻는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앞당겨서 가질 수 있겠죠. 선생님이 조금 표로 더 확대해서 만들어놨는데 의예과, 우리 지역에 있는 의예과를 선생님이 표시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예과에선 지금 지역인재 전형의 숫자가 동아대, 부산대의 경우는 여러분 표 보기가 여기 지금 비율로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에 78%, 80%는 부산대, 동아대는 80% 정도의 학생으로 지역인재 학생을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울산대나 인제대는 그 비율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고에서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나 또 지금 고1 학생들은 조금 더 확대된 숫자로 이 인원을 살펴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남권 지역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중심이라고 했지만 울산대에서 발표 난 걸 보니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지고도 영남권을 도전하고 또 진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걸 결과를 보고 좀 살펴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21년 결과입니다. 울산대에서 교과 전형에서 하위 80%, 그리고 평균은 이러이런 성적 5등급, 4등급, 3등급의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종합 면접의 경우를 보니까 평균 6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도 합격을 합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6등급, 7등급인데 합격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과에 맞는 탐구 활동 그리고 진로 설계가 진행되었을 때 이런 학과 등급이 내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능의 경우는 울산대의 경우 전 과목 4개 영역을 다 했을 때 4등급, 3등급을 받아야지 진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위권 학생들이 꾸준한 생기부, 계열 적합성에 맞춘 이런 생기부 준비만 되면 울산대의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합격하고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대학인 영남권의 전문대학 중에 여러 대학들을 참고로 좀 훑어만 보겠습니다. 기업재단으로 있는 울산과학대나 LG재단으로 연안공대, 동원과학기술대, 그리고 특성대학으로 한국승강기대학, 그리고 간호보건중심대학으로 춘해보건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대학에서도 취업률이나 장학금 이런 등을 볼 때 적지 않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4년제 학위 전공 심화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전문대학에서도 주로 진행하는 전형은 영남권 대부분의 전형처럼 교과 전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간호학과나 아니면 울산과학대였던 과에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 이 대학 준비를 위해서도 역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면 이런 대학 전문대학들은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준비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남권 대학은
어쨌든 교과 전형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틈새로 내가 열심히 학교 활동 그리고 계열 적합성에 맞춘 활동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학의 경우는 같이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수능체제 이해와 준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용하고 있는 대학을 나열해 봤습니다. 경희대, 고려대를 비롯하여 부산대, 경북대까지 표현을 했는데 한양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부산대, 경북대는 수능 최저의 비율이 70%, 71%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대, 경북대는 수능 최저 준비가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시의 영향력까지 합치니까 무려 수능의 영향력은 전체 모집 인원에서 80%나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시가 중요하고 정시보다 수시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수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수능에 대한 성적이 조금 더 높게 나오면 내가 기대했던 학교보다 훨씬 또 높은 학교 아니면 목표한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 체계에 대해서 조금 낯설고 좀 이렇게 어색한 상황일 건데 한번 들어놓고 시험을 모의고사를 치면 이제 익숙한 상황이 될 거니까 이런 용어를 들어보는 의미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어요. 상대평가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애초에 보여줬던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표현을 해서 비율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만큼 내가 시험을 잘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에서 어떤 순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과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은 작년부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국어에서도 수학에서도 선택을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문항은 34문항이고 선택문항은 11문항으로 적용되고요. 수학은 공통문항은 22문항, 선택문항은 8문항입니다. 선택문항이 모두 한 2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일부 대학에서는 자연계열의 경우에 지정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탐구 영역은 역시 상대평가인데 과목별로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 9등급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할게요. 상대평가는 1등급은 4%, 2등급은 7%라고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4등급, 5등급의 비율이 높게 되도록 정규 분포를 구성하도록 비율을 정했고요. 절대평가인 등급은 점수로 정했습니다. 90점은 1등급, 영어인 경우요. 90점은 1등급, 80점은 2등급, 70점은 3등급.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를 80점 이상을 받으면 2등급으로 지워지는 거죠. 상대평가인 과목보다 영어인 절대평가인 과목의 점수나 등급은 조금 이렇게 용이하게 점수를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능 응시 과목을 이 과목은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라고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는 따로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수학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적분과 기하를 택해서 꼭 한 과목을 지정을 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쳐야 된다고 지정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 영역으로 지정한 대학도 있고 과학 탐구 영역을 반드시 쳐야 된다고 지정한 대학들이나 학과들이 있습니다. 쭉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수학이나 과학 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교의 경우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자연계열 전체 내지는 의학계열 등 자연계열 일부 학과
이렇게 어떤 대학 전체라든지 일부 학과에서 과목을 지정한 경우가 있고요. 수능 정시에서도 응시 자격으로 이 선택 과목을 치러야지 응시를 했어야지 그 정시에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가산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대학이 거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려면 다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을 수학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을 모든 친구들이 22문제로 시험을 같이 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해서 시험을 친다면 어렵게 생각되는 미적분과 조금 쉽다고 생각되는 확통을 쳤던 친구의 원점수가 다른데 이 점수를 어떻게 조정하지? 라고 궁금해할 거예요. 먼저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각 영역에 대해서 그 서열화 점수, 표준화 점수는 상대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거든요. 상대 점수인 표준화 점수를 선택 과목에서 내고요.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도 이 공통 과목 점수로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표준화 점수를 내어서 합쳐서 나의 점수로 만들고 그걸 등급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 2학년 이 내용까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나올 점수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요 지금 내용을 좀 들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지 그럼 더 좋은 점수를 받지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점수를 산출해 보니까 어쨌든 나는 원점수가 높아야지 내 점수가 높게 나올 거고요. 내가 쳤던 그룹의 친구들의 평균이 낮으면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니까 또 나의 그 상대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면 나는 잘해야 되고 누구는 어찌해야 되고 하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요. 근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물론 대학에서 지정한 과목은 지정한 과목을 쳐야 되지만 어떤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보다는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모의고사를 진지하게 치면서 어떤 게 내한테 맞는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과목 점수가 무려 75%나 됩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점수를 높이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정규 분포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작년에 시험을 쳤던 수능 성적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수능 성적 그래프를 딱 보니까 지금 막대가 되어 있는 게 등급 구분선이에요.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3등급, 4등급, 5등급 선이거든요. 국어가 3, 4, 5등급 비율 학생들이 많도록 분포가 이렇게 되었고 표준 점수가 이렇게 잡혀졌는데요. 국어 이제 EBS에서 나온 등급 컷을 확인해 보니 등급 구분선을 확인해 보니까 국어의 경우는 65점, 63점 정도면 4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칠 때 이런 원점수에 대한 기본 좀 성적도 내가 60점, 70점 이상은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학의 경우는 정규 분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이런 점수 분포가 나온 걸 보니까 어려운 4점짜리를 맞춘 친구 또 2점짜리 또 3점짜리 이러다 보니까 점수 분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고득점자도 만만찮게 많고요. 고득점을 노리고 시험을 치는 친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수대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쌤 생각에는 조금 수학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쳤던 점수가 몰아진 점수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 점수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급에 대해서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3등급, 4등급, 5등급의 점수를 EBS 등급 컷을 가지고 유추해 보니까 대학의 수능에서의 성적은 그 원점수는 내가 몇 점 받았는지 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원점수가 나오지 않고 표준 점수와 등급 그리고 백분위만 나오는데 추정된 등급 컷을 보니까 4등급 정도 받는 성적은 원점수 50점 정도면 4등급이 되고 원점수 35점에서 40점, 35점 후반대 성적만 되어도 5등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어렵다, 수학이 안 된다 하고 미리 접거나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국어 역시
여러 친구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등급 받기가. 오히려 수학에서 내가 성실히 꾸준히 해나가면서 원점수를 어느 정도 50점 이상 이런 정도를 받으면 국어에서 받기 어려운 등급 점수를 수학에서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레 수학은 나는 안 돼 라고 접지 말고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이런 가능성도 생각하고 수학 준비, 수학 공부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나 이런 준비도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남권 대학을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산대의 경우는 경영학과는 3합6, 3합6이면 세개 영역을 2등급 이내, 즉 11% 각 과목마다 11% 이내씩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합쳐서니까 뭐 1등급, 3등급, 2등급 받으면 합은 6은 되겠죠. 어쨌든 그 등급 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연계열은 2합 5, 의예과는 3합 4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울산대의 경우는 과마다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2합 7인 경우도 있고 1개 5인에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를 대비하도록 여러분들이 수도권 대학은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니까 꼭 챙기도록 하고요. 영남권 대학은 학과별로 수능 최저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따라서 수능 최저의 준비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대입전형 또 나왔습니다.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에서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해주는 게 영어입니다. 영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줄을 그었는데 이 빨간색은 4등급의 그 누적 비율이거든요. 60점을 받으면 4등급인데 올해 수능이 조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1등급이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평가의 경우도 1등급이 4%였는데 1등급이 6%에서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 3등급, 4등급의 비율은 또 굉장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게 차지되었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 준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 2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수능 최저를 좀 적용할 수 있게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볼게요. 국어의 경우에 여기 영어 2등급으로 나와 있는 27%가 국어의 경우라면 3등급, 4등급에 해당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2등급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 60% 이렇게 받는 4등급 영어의 성적이 국어로 치면은 5등급, 6등급으로 될 수 있는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평가로 하면 내가 충분히 이렇게 맞기 어려운 등급을 영어인 절대평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영어에 대해서도 1학년 때부터 단어, 독해, 문법 등등의 준비를 하면서 영어 성적이 60점 이상 4등급 비율 정도는 나는 맞출 수 있어. 잘 해낼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찬찬히 준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능이 중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전국연합학력평가인데 3월, 6월, 9월, 11월 해서 2학년, 1학년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 시험들을 지금 여러분들 영상이 나가고 3월 바로 이제 시험을 치는 시간을 보게 된다면 모의고사부터 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의 준비를 새로 하면서 모르는 내용도 어떤 내용이지 어떤 문제가 나오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그냥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준비해서 시험 친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또 계획을 하고 시험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의고사를 준비하느냐? 이 좋은 정보가 역시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입 수능 학력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으로 들어가면 EBS-I와 연계되어서 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으니까 꼭 해당 학년 시험을 한번 쳐보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단원별로도 문제 문항을 추려놨거든요. 시험 범위,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도 좀 살펴볼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을 건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적표 보면 등급으로 나는 몇 등급이야 하고 보는 걸로 끝이지만 여러분들은 꼭 자기 점수까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점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위치에 있을 수 있겠네 하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에 대해서도 좀 익숙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표준 점수에 대해서 쌤이 길게 이야기는 못했는데 평균이 국어하고 수학은 평균이 100이라는 뜻이고요. 탐구는 평균이 50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표준 점수로 지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력평가는 제 학생만으로 해서 시험을 치는 거니까 내 점수가 등급이 높게 나왔고 100분위가 높게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과목이 내가 시험을 치면서 잘 맞는 과목인지 준비를 할 만한 과목인지를 이 과목 저 과목을 쳐보면서 또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의미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성실히 그리고 보충이 필요한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 살펴보는 걸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표에서 2학년은 이 내용을 좀 많이 들었을 건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을 앞에 놓고 선택 과목을 뒤에 놓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여기서 살펴볼게요. 이 친구가 X 되어 있고 C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X는 틀렸다는 뜻이고 이 문제가 틀렸습니다라는 뜻이고 C라는 것은 정답률을 이야기합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80% 이상 다 맞으면 A,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20% 미만 맞으면 E라고 해서 정답률로 표현이 된 건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맞는 문제 모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내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성적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성적이 아주 높아서 나는 이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당장 기대하고 이러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때 내신 성적만으로 수시 합격선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3학년이 되면 냉정하게 내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서 학교를 이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학년, 2학년이지만 선배들이 쳤던 모의고사의 결과, 모의고사 평가, 그다음 수능 문항, 등급 컷이 어떻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1,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에 대해서 훈련되고 분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고 대입 체제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 이제 지원하게 될 학생부 위주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 내용을 같이 말했기 때문에 이제 짧게 정리하듯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업되어서 이제 심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교과 전형은 어쨌든 교과 성적, 석차 중심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 전형은 합격 예측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성적 정도면 내가 합격할 것 같아 라는 정도가 정해져 있어서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전형입니다. 근데 성적대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종합전형은 나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거고 성취도나 학업 역량, 탐구 역량 모두를 본다고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교 간, 우리 학교에서 나의 진로에 맞춘 선택 과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다른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도 활용해서 나의 종합전형에 대한 역량을 키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준비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는 마음의 어려움은 조금 가지고 있지만 장기간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합격한 사례를 선생님이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이 내용을 같이 보는 어머니들은 이 편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부의 교과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다시 구분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1학년이면 모두 수강하게 되는 과목은 공통 과목이고요. 2학년이 되거나 아니면 1, 2, 3학년 동안 선택해서 나의 어떤 학문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는 이 선택 과목으로 각 과목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2가 나뉘어지는데요. 전문교과 1은 과학, 체육, 예술 계열의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요. 전문교과 2는 NCS에 따른 산업부문별이라는 내용으로 보니까 특성화고에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일반고지만 전문교과 1,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 아니면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우리 학교에도 배우고 싶어 라면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될 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를 하고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지금 테두리를 했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선생님이랑 지금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 별표해라 하고 이야기할 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안내할게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생각을 해두고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편제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가 편성되어 있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겪어봐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학생부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냐면 교과 활동으로는 성적 분포 말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과목당 500자를 쓰도록 정책적으로 이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종합 의견도 500자, 자율 활동도 500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이게 다예요. 지금 졸업한 그 대학생들 아니면 그 전 졸업생들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적어져 있던 거에 비하면 정말 우리 친구들은 학교 활동을 가지고 쓰는 게 다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아마 교과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추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 교과 활동을 통해서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게 대학에서 판단하고 읽어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은 또 꼭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 교과에 대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이제 보통 교과에 대해서 아까 중요하다고 언급됐던 거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이런 과목들이 있고 일반 선택은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 두 과목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바로 석차 9등급제가 적용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진행할 때 석차 몇 등급으로 적용된다 하면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와 심화 아니면 융합된 과목으로 조금 더 학생들이 수월하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성취도 3단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1, 2는 특목고 그리고 그 특성화고에서 진행되는 과목이라고 했고요. 이런 과목들은 일반고에서 편성되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언제 다 배우는지 이게 교육과정 편제표에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 학교는 이러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하고 지정된 경우도 있고요. 우리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이러이런 과목들을 선택하세요라고 편제를 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나는 1학년 때 이걸 배우구나, 2학년 때 이걸 배우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가 나오는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판단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쫙 펼친 이유가 살펴보니까 석차로 나오는 과목들은 1학년, 2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들, 선생님 지금 연분홍으로 표시된 과목들이거든요. 이런 과목들이 주로 1학년, 2학년 때 있어요. 근데 3학년 때는 석차로 기재된 과목들이 3과목 내지는 5과목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성적을 이 학생의 성적을 반영해 갈 때 3학년 때의 성적의 수보다 1, 2학년 때 성적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조금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지만 나의 성적이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과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그 시험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의미로 볼 때 여러분들 여기에 택이 되어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해서 국어의 심화국어 아니면 미적 그리고 수학, 과제, 탐구 등등을 가지고 두 과목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가 폐지되었지만 대학에서는 전공이나 계열이 엄연히 존재해요. 그래서 서울대처럼 우리 계열에 오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서 오시오라고 안내가 된 것이 볼 때 우리가 진로 희망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 과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구성으로서도 어문 계열을 희망하느냐 상경 계열 이공 계열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진로라는 게 우리가 대학생들도 전공도 바뀌려고 하고 졸업하고도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에서의 전공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정하고 그것만 따라가야 되느냐 하고 부담을 적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고 내가 이 계열이구나, 이런 경향이구나, 어문 계열이구나, 아니면 공학 계열이구나 이렇게 큰 계열 범주로 넓게 해석을 하고 그 범주 안에서 탐구 역량을 발휘해도 대학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내가 교과 전형으로 갈 때 학업 성취도 석차 등급 이거 중심으로 학과를 선택하느냐 종합 전형 중심으로 과목을 구성하고 계열 적합성에 따라서 그 과목을 선택하느냐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1학년 중반쯤 학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 건데요. 이런 과목을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할지 잘하는 과목 할지 아니면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할지 수능과 연계된 과목을 할지 이거는 선생님도 사실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때까지의 경향을 여러분들이 쭉 보고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연계된 이 부분이 대학에서는 계속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전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인 선택이나 대입에 대한 활용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지 고민을 잘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이 나오고 석차 등급은 그 수능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해서 성취 원점수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행평가에서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입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의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석차가 기재된 과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친다든지 선생님들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이나 평가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성취도 3단계는 또 여러 학생들의 활동을 볼 수 있는 중심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한다든지 교과 진행의 방법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또 배우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 이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점형 공동교육과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우리 친구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 역량을 키우려고 하구나 하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공동교육과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용을 알 수 있고 지금 3월 초에 학교에서도 계속 이 안내에 대해서 안내 공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 전형, 교과 선택에 따라서 교과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정량평가의 의미로는 학생부에 대해서 이전처럼 1학년은 20%, 3학년은 뭐 굉장히 높은 비중 이렇게 두지 않고 반영 100이라는 의미는 1, 2, 3학년을 같은 비율로 반영한다는 의미고요. 고려대에서는 석차가 기재된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고 해요. 그런데 경북대는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요. 부산대는 공통인 경우는 30%, 일반인 경우는 50%,
진로는 20%. 이렇게 또 대학마다 또 다르게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산대는 내가 잘했던 과목 10과목만 동일 과목 3과목 이내에서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학교마다 다르게 반영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고려대는 진로 선택 과목도 그 성취도 등급처럼 석차 등급처럼 변환해서 적용을 하고요. 동의대처럼 A는 1등급, B는 2등급 이렇게 내가 A를 받고 성실하게 한 만큼 등급을 1등급으로 환산해서 적용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외대처럼 미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대학마다 전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다른 것을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각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려서 대입전형 깔끔 정리의 내용으로 짧게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참고로 여러분들도 고1, 고2도 참고해서 비교해서 준비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정량평가, 정성평가 빠르게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A는 모두 1등급 받았고요. B는 2등급도 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됩니까? 네, A가 우수하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등급 말고 원점수까지 다 살펴보니까 A에 비해서 B는 원점수도 월등하고요. 그리고 세특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해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며 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굉장히 상세히 서술했다면 누가 더 매력적인지 이걸 보고 모든 내용을 숫자의 의미 말고의 모든 활동을 다 판단하는 전형을 우리는 정성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학생부 종합평가 항목이 구성되는데요. 따끈따끈하게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올해 2월 18일에 우리는 공통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한 내용을 추려봤더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전에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진로를 어떻게 이거 스님이 지금 오타가 됐는데 진로에 대해서 여기 옆에 지금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전공 계열로 어떤 성취도를 했는지 그리고 진로 탐색과 활동을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걸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으로 협업과 나눔, 배려 이런 거. 그 다음에 리더십은 무조건 반장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조별 활동에서도 서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능력 이런 걸 살펴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대학에서는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죠.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에서 우리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로는 교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이 어떻는지 행동 특성이 어떻는지 그리고 비교과 영역으로 자율 동아리 등 진로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과목에서만 집중해서 진로와 연계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목 간에 서로 연계가 되고 그리고 과목 내에서도 활동 간에 연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을 희망한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의 학업 역량을 발휘했던 건 기본이고 세계지리 시간에 생명공학의 희망으로서 세계지리 과목으로도 이 친구는 굉장히 잘했고요. 거기에 주제 발표로 세계 기후와 장내 미생물 연관성 이런 걸 곁들여서 주제 발표를 했더니 대학에서 면접 과정에서 굉장히 이 학생을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스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와 전공과 연계된 내용이 심화된 창체활동으로 동아리 자율활동으로 진행되면 좋겠고요.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 탐구 주제로 여러분들이 교과 활동에서 다 하지 못했던 관심 영역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진로하고만 연계되어서 동아리가 구성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확장된 창체활동으로 다양한 창체활동, 음악 밴드부, 축구 동아리도 괜찮아 합니다.
거기에서 공동체 의식이나 주도성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데서의 탐구 역량이 발휘될 수 있고 또 대학의 평가도 괜찮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요즘 실생활 문제 해결 프로젝트나 학문을 탐구하면서의 활동 프로젝트가 좀 구성이 잘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구 역량이 발휘되고 된다면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떤 활동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굉장히 좋은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을 봤고요. 논술 위주 전형은 준비하는 친구나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어떤 내용이라는 안내만 하겠습니다. 논술 문항은 어쨌든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 있습니다. 통합적 지식, 분석, 비판, 종합적 사고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준비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수도권 중위권 대학에서 우리 학교 서술형 시험 문제하고 비슷하게 되는 논술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22년 결과 지금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가천대, 수원대에서 이런 이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했던 대학에서 간이형, 서술형 논술 고사를 치르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은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주 지원자는 교과 등급이 중위권,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상향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선생님이 앞서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 성적에 대해서 자기 성적뿐만 아니라 이전의 선배들의 시험의 어떤 점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진학 준비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진학을 준비할지 일단 대입 정보를 어디서 보는지 한번 추려볼게요. 제일 중요한 곳은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가면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 아니면 우리 학과는 이런 전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전공학과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학과는 이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나 졸업 후의 진로 이런 게 있으니까 학교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맵을 좀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건데요. 선생님이 건축학과를 한번 쳤더니 무슨 대학 건축학과가 나오고 이 대학의 건축학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만한 글자들이 있어요. 수처리가 왜 나왔지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관심 영역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어떤 과목이 이 과에 연계될 수 있는 과목인지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고요. 또 어떤 과목, 어떤 도서가 이런 과와 도움이 되거나 연계한 내용으로 이렇게 학문이 되고 있다는 걸 안내하는 책도 있으니까 보면은 적잖이 재밌는 내용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주제 탐구 활동을 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리스라든지 DBPR라든지 빅카인즈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조금 수준 높은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쓸 때 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이 진로가 맞는지 이런 고민이 될 때 항상 우리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쉽게 살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그게 커리어넷입니다. 그죠? 진로 상담, 직업 정보, 학과 정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직업에 대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입시의 어떤 정보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는 전화 상담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또 언제든지 전화를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600, 1615로 내가 궁금한 내신 성적 아니면 학과, 대학, 전형 모든 사항에 대한 대입에 관련된 정보를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도 활용하시고 전화 상담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결과가 궁금하다 하고 내가 어느 대학 일일이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대교협에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모든 대학의 전형 결과를 어디가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대입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여기를 누르면 종합 전형은 어떻게 치렀고 교과 전형은 어떻게 치렀다는 안내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작년의 결과도 올해 7월쯤 나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울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대입정보에서 대입공지사항뿐만 아니라 대입자료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선택 과목 안내 등등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마다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방문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부모님 같이 아니면 혼자 선생님과 이렇게 대입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진학은 이제 쭉 훑어보니까 교과가 기본이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교과를 기본으로 성적과 수능에 대한 준비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2학년쯤 되면 한 전형만 준비하는 거 위험하지만 내가 어느 전형을 주력할 건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대비는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항상 준비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 준비를 좀 찬찬히 하기 위해서는 학습 플래너가 좀 작성이 되면 좋겠는데 이 학습 플래너에는 학교 일정도 한꺼번에 적어놓고 정리를 하면 좋고요. 수행평가 기한이나 이런 뭐 해야 될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간, 수면시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계획뿐만 아니고 운동하고 수면하고 이런 자기 전반적인 활동도 함께 좀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수업시간 질문.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려운 걸 선행하고 선생님 수업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쉽게 한번 책 한번 읽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한번 읽고 잘 모르는 내용을 수업시간 질문하고 그리고 스님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나의 내용으로 체화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오랫동안 그 내용이 남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질문하고 반복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 이외의 과목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들으면 그게 바로 수능의 그 배경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의 공부는 내 삶의 기반과 터전이 된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 그리고 진로 결정,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생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교 생활, 그리고 대입 준비 과정이 나와 친구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